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수원의 이수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매일매일 영어수원 이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어떤 문법 사항들, 이 원포인트 문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포인트 문법의 두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첫 번째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무료 강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듣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두 번째 강의, 원포인트 문법 강의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살펴봤었죠? 그렇죠. 영어가 생성되는 기본적인 원리, 영어 어순의 기본적인 원리,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어는 뭐다?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으로 전달하려던 패러다임이 그대로 영어에도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어떤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림으로 전달할 때 뭔가 이렇게 하나를 그림으로 이렇게 의사 전달하려고 하니까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야 돼.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요소를 딱 잡아야 돼. 걔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행위자. 그죠? 행위자를 딱 잡아요. 행위자를 딱 제시해. 행위자를 먼저 딱 제시를 해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제시한 다음에 무조건 가까운 순서대로 쭉 나열한다.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뭐다? 영어의 어떤 어순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어떤 구조다. 영어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영어가 왜 SVO 구조인가? 행위자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작이 먼저 나오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죠. 왜? 행위자 나오고 가까운 순서로 나열하려다 보니까 동작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대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근데 약간 지난 시간과 다르게 약간 수식 구조 측면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수식 구조도요. 사실 똑같아요. 요 원리.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싹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영어를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수식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수식 구조 마찬가지인 게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냐? 어떻게 뭔가 할 말이 있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애가 있어. 걔를 일단 던져. 그 다음 자세히 따라오는 거야. 똑같아. 그냥 한번 볼게요.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어느 게 할 말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 이거 결국 누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바구니가 포인트예요? 속이 포인트예요? 사과가 포인트죠.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 그래요. 할 말은 결국 사과예요. 그래서 야,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 맛있어 보인다. 야,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 어디 갔냐? 이렇게 바구니 속에 있는 결국 뭐예요? 사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영어로 할 때 어떻게 한다?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걔를 일단 이 순서, 우리나라 말 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걔를 어떻게 한다? 영어는 뭔가 할 말이 있어. 걔를 딱 잡아서 어떻게 던져. 먼저 제시해. 던져.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 뭐 던져야 되겠어요? apples 던져요, 일단. 사과 드리니까 그냥 사과 드릴 apples 복수로 쓸게요. apples 일단 던져. 일단 던지고 뒷감당 나중에. 그냥 일단 던져. 그다음 어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해. apples 던진 다음에 그다음 따라와요. 어떻게? in the basket. 이렇게. apples in the basket.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만 단적으로 비교해봐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일지, 바구니 속에 있는 포도일지, 바구니 속에 있는 딸기일지, 아니면 반전이야. 바구니 속에 있는 아기일지,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는 할 말부터 하는 언어예요. 할 말 있어? 사과야? 사과 일단 던져. 몰라. 뒷감당 나중에. 던져봐. 그 다음에 그냥 착착착 따라오는 순서가 됩니다. 왜?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됐다니까. 행위자 던지고 가까운 순서를 나열하는 이 패러다임이 수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럼 딴 것도 볼게요. 딴 거. 간단한 거 읽을 책.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읽을 책. 하고자 하는 말 뭐예요? 읽을 책. 책이잖아요, 책. 그럼 일단 책 던져. The book 던져. 나도 몰라. 던진 다음에 뒷감당 나중에. 던져. 책은 책인데, 근데 어떤 책? 읽을, 그냥 뒷감당 뒤에 합시다. to read로 할게요. The book. 책. 어떤 책이냐면, 읽을 책. 앞으로 읽을 책. 이런 식이 돼요. 또 다른 거 볼게요. 내가 본 영화 참 괜찮았어. 내가 본 영화. 할 말 뭐예요? 영화죠, 영화. 내가 본 영화잖아, 영화. 영화 어떻게 해요?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던지고 보라니까. 뒷감당 몰라. 던져, 일단. The movie. 그 다음 어떻게? 뒷감당 내가 The movie 던지고 얘가 어떤 영화냐면은, 누구냐면은, that I, watched. 간단히 합시다, 이렇게. 뒷감당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던지고 봐요, 던지고. 일단 던져. 던진 다음, 먼저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가까운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냥 얘가 던져. 그 다음 얘야, 얘. 이렇게. 또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
아기인데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 내 침대가 포인트예요? 뭐 자고 있는 게 포인트? 아니죠. 아기가 포인트예요. 아기가. 뭐요? 아기가 포인트니까.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니까. 어떻게 하라고? 몰라. 뒷감당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뭐 던져야 돼요? 아기 던져요. 아기. The baby 던져요. 그 다음에 뒷감당 뒤를 베이비 어떤 애기냐면은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어떻게 하지? 그냥 막 쓸게요. 내 침대 sleeping 자고 있어 in my bed 이렇게 the baby 던지고 할 말 행위자 먼저 딱 던지고 나서 그 다음 착착착 따라하면서 조립이 쓱 뒤에 붙는 방식이 됩니다. 자, 영어의 수식 구조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된다? 할 말 던져 따라와. 요게 그대로 적용돼서 수식 구조도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얘는 투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 얘는 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막 이렇게 다 문법적 기능은 각각 달라요. 근데 얘를 전체적으로 크게 한 발 물러서서 크게 보면은 사실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같은 문법 기능 속에 있어요. 뭐 수식 관계, 뭐 할 말 던지고 따라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야, 투부정사랑, 투부정사고 얘는 관계사지만 사실 문법적 기능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욕할 거예요. 아, 영어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 한다고. 이게 어떻게 관계대명사고 얘는 투부정사인데 어떻게 둘이 똑같아? 아니에요. 근데 같아요. 세세하게 보면은 다르죠. 근데 한 발 물러서서 넓게 보면은 어때요? 할 말 던지고 따라오는 게 붙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영어의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적 영어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보면은 둘은 사실 같은 문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앞으로 할 때 우리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할 때 우리가 훈련을 할 거고요. 근데 자, 일단은 같은 맥락에서 살짝 더 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더 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자,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인데 얘를 사과가 할 말이니까 던지고 따라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빨간 사과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죠. 빨간 사과니까 할 때 어떻게 던져야 돼요? 할 말 던져. apples 던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빨간이 와니까 red 이렇게 와야지 네 돼요. 빨간 사과는 영어로 apples red입니다. 근데 이상한데요? 학교에서 빨간 사과 apples red라고 안 하고 red apple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안 맞네요. 에이, 틀렸네. 빨간 사과는 apples red가 아니라 red apples인데 에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서 원래란 말은 원래의 영어는요. 빨간 사과가 red apples가 아니라 apples red가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고대 영어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할 말 던지고 같은 맥락 속에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얘기가 따라온다. 형용사일지언정 할 말 던지고 따라온다가 네 기본적인 거였는데 영어도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어떤 언어거든요. 역사가 중간에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섞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짧은 수식일 경우 짧은 수식이라서 이것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만 그때만 그냥 앞에 쓰고 한 덩어리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빨간 사과, 레드 애플 우리나라 어순이랑 똑같아. 근데 몇몇 군데만 apples in the basket처럼 후치 수식을 한단다.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잘못된 말이에요. 얘가 정상이고 얘가 예외예요. 이렇게 할 말 던지고 따라오는 게 걔가 원래 정상. 얘는 뭐 짧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앞에 살짝 붙여준다. 얘가 네, 예외입니다. 근데 자, 예외일 땐 예외이더라도 규칙은 지켜요. 규칙은. 어떤 규칙? 영어 어순의 규칙. 영어 어순의 규칙이 뭔데요? 지금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겠죠. 행위자 던지고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거. 그죠? 뭐요? 얘가 예외일 때라도 규칙은 지켜요. 근데 행위자 먼저 딱 던지는 거는 안 지킬 때라도 가까운 순서로 나열하는 거는 지켜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얘가 라운드, 동그란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wooden,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beautiful, 아주 예쁘네요. 나무로 만들어진 동그랗고 뭐 예쁜 테이블이 있어요. 얘를요, 이 형용사를 수식을 나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의 어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 던진 다음에 탁탁탁탁 나와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짧은 애들은 뭐 그냥 앞에 붙인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뭐 붙이고 테이블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 뭐 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round wooden beautiful table이라고요? 아니면 wooden round beautiful table이라고요? beautiful round wooden table이라고요? 어떤 순서대로 할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얘를 어떤 순서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뭐 어디다 어떻게 넣을 거예요? 이게 보세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동그랗고 뭐 나무로 된 예쁜 테이블은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어순에 되게 민감해서 이것도 넣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학교 문법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순서를 넣을 때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문법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형용사의 어순, 형용사의 전체적인 어순은 전치 한정사, 수량 한정사, 성질 형용사 순으로 나열되며 수량, 대소, 모양, 성질, 상태, 신구 연령, 색깔, 재질, 재료명 순으로 나열합니다. 이게 정말 문법책에 나온 거 제가 그대로 베껴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재질, 수량, 상태, 모양, 대소 이렇게 해서 나열해야 된대요. 아니, 영어 하려면 다 천재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 다 외우고 그거 재질, 재료명, 뭐 대소, 크고 작고 어떻게 다 해요? 못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있었어요? 영어 어순을 지배하는 원리는 뭐였어요? 행위자 제시하고 가까운 순서대로. 근데 얘는 지금 안 지켰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래도 이럴 때도 뭐는 지킨다? 얘는 지켜요. 예. 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죠. 여기 놓고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가까운 순서대로 나와요. 가까운 순서대로. 놓을 때 가까운 순서대로 놓는다고. 가까운 순서. 아니, beautiful, wooden, round에 가까운 순서가 있나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탁자예요, 탁자. 탁자를 본질적으로 가까운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만져지는 거, 그거죠. 만져지는 거. 뭐겠어요? 우든이 더 가깝네? 근데 걔를 약간 더 넓게 봐요. 넓게 봐. 걔가 넓게 보니까 라운드해. 또 약간 넓게 봐. 그 우든하고 라운드한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뷰티풀한 거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가까운 건 뭐냐면 우든이 가까워. 우든. 그 다음 걔를 약간 넓게 보니까 라운드해. 그다음 얘를 둘 다 보니까 beautiful해. 그래서 영어 어순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beautiful, round, wooden, table 해야지 어순에 맞아요. 자, 어떻습니까? 원리 한 가지 아니까. 그죠? 그 문법책에 나온 거 막 수량, 대소, 성질, 상태 몰라도 그냥 예로부터 야, 영어는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해.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자. 상상을 눈 감고 생각해보자. 나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까 그대로 적용되죠. 맞아요. 오늘 살펴본 거 뭐였어요? 영어의 수식관계. 영어의 수식관계도 뭐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영어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 뭐 행위자 제시한 다음에 가까운 순서대로 착착착 나열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수식이 된다. 할 말 던져, 중요할 말 던져, 그 다음에 따라올 말이 수식하는 애가 따라온다. 근데 예외적으로 짧을 경우에는 걔가 예외적으로 앞에 쓰인다. 그래서 apples red인데 red apples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이거 예시 보신 것처럼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어순 순서는 지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가 일단 1번이에요. 1번. 얘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행위자 던지고 따라온다. 근데 단지 수식 관계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볼 때는 뭐 할 말 던지고 수식하는 게 뒤따라오는 구조를 영어는 가지고 있다. 요 부분 오늘 포인트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거 연장대 선상에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트레이닝 할 때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강의, 다음 원포인트 문법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